예, 안녕하십니까. 이데올로기의 순관대상, 오늘 또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다고 가정된 주체, 전이 자체에서 새로운 의미를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자 속에서 그거 A의 존재를 가정해야 한다. 이는 락강이 전이 현상과 관련해 중심되는 축으로 삼았던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의 논리다. 분석가가 알고 있다고 가정되지 않으면 전이가 일어나지 못해요. 알고 있다고 가정돼야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전이가 일어나야 증상도 나오고 행동화도 나오고 이 분석가의 해석 내지는 분석가의 내담자의 무의식 안에 위치하는 이러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는 락강이 전이현상과 관련해 중심축으로 삼고 있던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의 논리다. 분석가는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된다. 무엇을 아는가? 증상의 의미이다. 물론 지식은 환영이다. 그러나 그 환영은 필연적인 것이다. 지식은 환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필연적인 것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 환영적 지식, 이 증상에 대한 증상의 의미에 대한 그 분석가의 그 환영적 지식, 비록 그게 틀린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건 필연적인 것이에요. 이러한 지식에 대한 가정을 통해서만 어떤 진정한 지식이 산출될 수 있다. 이러한 그 환영적 지식에 대한 환영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환영적 지식에 대한 가정을 통해서만 어떤 진정한 지식이 산출될 수 있어요. 우리는 중심이 있는 근접 불가능한 향유의 돌기 주위로 자리 잡고 있는 대상에 대한 세 가지 판본을 얻을 수 있다. 자,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의 하위 개념으로 첫째, 믿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가 있어요. 믿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 전쟁이 나지는 않았지만 날 것이라는 소문 속에 화장지가 부족하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았어요. 그러면 화장지가 부족해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소문을 믿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가 있는 이상 화장지 사야 돼요. 그렇지 않고 화장지는 절대 부족할 수가 없어 라고 끝까지 믿고 있다면 화장지를 못 살 수도 있겠죠.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의 하위 개념으로서 즐긴다고 가정된 주체가 있어요. 향유한다고 가정된 주체. 그럼 강박신경증자의 근본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죠? 강박증자에게 트라우마적 지점은 타자 안에 존재한다고 가정된 참을 수 없는 향유다. 강박증자는 타자가 또는 대타자가 나로 인해서 뭔가를 향유하고 있다고 느낄 때 아주 그걸 역겨워하죠. 그의 광적인 모든 행동은 심지어 그가 자신을 파괴하는 대가를 치르고라도 타자를 그 향유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이다. 타자가 그 향유로부터, 이건 뭐 말이 보호하다 한다는 거지만 타자를 그 향유로부터 말하자면 차단하는 것이죠. 차단. 차단하는 것이다.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이다. 이 대타자가 실제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존재한다고 가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 아랍인들, 흑인들 이런 사람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박증자에게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체를 향유하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이기 때문에 불편한 존재들이죠.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존재한다고 가정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실제로 존재할 필요는 없어요. 왜? 주체에게 불쾌감을 주거든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 하위 개념으로 욕망한다고 가정된 주체가 설정된다. 욕망한다고 가정된 주체. 만일 향유를 누린다고 가정된 주체가 강박신경증자에게 중대한 역할을 한다면 욕망한다고 가정된 주체는 히스테리 환자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프로이드의 도라 분석을 떠올려보자. K 부인은 도라에 대해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프로이드가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부인은 도라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한다고 가정된 도라의 욕망을 조직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것의 궁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주체의 역할을 한 것이다. 누가? K 부인이 그렇다는 것이죠. K 부인은 욕망하는 주체가 아니라 도라의 욕망 대상도 아니고 욕망하는 주체가 아니라 욕망한다고 가정된 주체예요. KV는 도라에게 욕망한다고 가정된 도라의 욕망을 조직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것의 욕망의 궁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주체의 역할을 했다. 이게 KV이다 이거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히스테리 환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그의 욕망의 대상이 무엇이지가 아니라 그는 어디서부터 욕망하지? 그가 자기 욕망을 조직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이지? 무엇을 통해서 그는 자기 욕망을 구성하고 있지? 그의 욕망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출발하지? 이것이 바로 히스테리 주체가 대타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히스테리 주체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그가 욕망을 조직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스테리 주체의 문제예요. 히스테리 주체는 항상 욕망을 조직해야 되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못해요. 항상 이 타자를 경유해서 자기 욕망을 조직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테리 주체는 항상 질문하는 주체죠. 질문하는 주체예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욕망해야 합니까? 나의 욕망의 조직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참조해야 합니까? 누가 나에게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방향을. 그 질문이 항상 히스테리증자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히스테리자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주체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거기서 말하는 주체는 히스테리증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체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그래서 락강은 그런 얘기를 하죠. 대타자의 움직임, 대타자의 움직임이 주체에게 욕망을 조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안다고 가정된 주체, 그 하위 개념으로서 믿는다고 가정된 주체, 또 강박증자에게 해당되는 향유한다고 가정된 주체, 마지막으로 히스테리증자에게 해당되는 욕망한다고 가정된 주체가 그 안다고 가정된 주체에게 다 있는 것이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타자는 강박증자도 다룰 수 있고 히스테리증자도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뭐뭐 하다고 가정된 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